안녕하세요. 서울 K치과 대표원장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를 국산이 좋냐, 외산이 좋냐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럼 과연 어떤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임플란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신고 나면 임플란트는 우리 잇몸뼈와 결합을 하게 되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골 결합의 강도나 그 결합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에는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플란트의 형태, 두 번째는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방식, 그리고 오랫동안 쓰고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재질이나 임플란트의 직경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임플란트 형태는, 예전에는 원통형 임플란트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사 형태의 뾰족한 초기 고정을 얻기 쉬운 형태의 임플란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직경이 3.3mm부터 쭉 4.8mm까지 있는데, 임플란트 직경이 증가할수록 잇몸뼈와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의 골 결합의 강도가 훨씬 증가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제조사에서 표면 처리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10년, 20년 전에는 SA 표면이라는 걸 사용했고, 이게 좀 발전해서 CA 표면, 그보다 더 발전해서 HA 표면, 요즘은 BA나 SOI라는 표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골 결합이 빠르고, 빠른 결합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좋은 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플란트 표면을 그냥 거칠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와서 이 거친 표면에 단단하게 뼈를 만들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HA라는 방식은 임플란트 표면에 뼈 성분인 요 HA라는 거를 코팅해서, 사람 뼈하고 비슷한 성분을 코팅을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더 잘 뼈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 이 표면의 단점은 이 코팅된 HA가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팅을 어떻게 하느냐의 기술력에 따라서 그 임플란트의 제품의 품질이 너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발전된 게 BA라는 표면입니다. 이 표면은 HA를 코팅하는데 아주 얇게 코팅을 해서 이 코팅이 오히려 뼈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바로 흡수되도록, 그래서 벗겨질 염려가 없게끔 만든 방식이 BA 표면이고 더 발전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해서 SOI라는 표면이 있는데, 임플란트에 특수한 물질을 코팅을 해서 혈액이 잘 달라붙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와서 뼈를 아주 잘 만들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발전된 표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면들이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임플란트가 뼈하고 빨리 붙을수록 위험한 시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고,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때 이 뼈하고 임플란트의 그 결합 강도나 결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SA 표면을 심었다고 해서 임플란트가 안 붙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빨리 붙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발전된 표면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 SA도 무난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서 전신적으로 당뇨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BA나 SOI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입 중에 가장 명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임플란트는 가공을 하고 나면 티타늄 표면에 옥사이드가 생기고, 이 옥사이드에 우리 세포들이 붙어서 뼈를 만들어서 뼈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품을 생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에이징 된다고 해서 이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티타늄 표면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가 티타늄 표면을 에이징 시키기 때문에 세포가 달라붙어서 새로운 뼈를 형성하는데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라우만의 SLA 액티브라는 것은 특수한 용액에 임플란트를 담궈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오염을 막는, 항상 신선한 상태의 임플란트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임플란트 표면입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표면의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가장 강도가 떨어지는 안정성 DB라는 기간이 보통 4주에 일어나는데, 이런 좋은 표면은 요거를 2주까지 당겨서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올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임플란트는 순수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순수 티타늄은 그레이드에 따라서 1, 2, 3, 4, 5로 나뉘는데, 여기 잘 보시면 5로 갈수록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5로 갈수록 우리 생체 친화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5라고 강도가 증가해도 생체 친화성이 떨어지면 뼈와 결합하는 게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플란트는 이 그레이드 4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플란트의 직경이 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3mm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우리가 심는 힘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임플란트 재질을 좀 더 단단한 임플란트 재질인 그레이드 5로 3mm 임플란트를 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레이드 4는 생체 친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혹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우만에서 나오고 있는 록솔리드라는 재질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 합금은 티타늄과 지르코니아의 합금으로서 생체 친화성은 순수 티타늄과 거의 오히려 더 좋고, 강도는 80%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환자분의 잇몸뼈가 좁다면 그레이드 5의 티타늄보다는 록솔리드 임플란트를 심는 거를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국산과 외산 임플란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냐? 제가 한 20년 동안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국산 외산보다는 어떠한 표면의 임플란트를 쓰느냐, 어떠한 재질의 임플란트를 쓰느냐, 어떠한 직경과 어떠한 형태의 임플란트를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산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기술이 떨어져서 제품 자체의 문제로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현재에는 국산의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국산이냐 외산이냐 보다는 어떠한 표면 처리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임플란트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